안녕하세요. 성준어때에서 성준 역을 맡고 있는 성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관련돼가지고 되게 질문도 많이 주시고 뭐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는지 또 과목별로 좀 자세하게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준비한 주제는 남은 30일 동안 수능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자 해요.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딱 30일 남았잖아요. 저는 수능 30일 전이 약 3번 있어가지고 그 느낌 고스란히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가 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기게 됐어요. 자, 이제 수능이 진짜 한 달 남았죠. 그러면 이제 수능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런 말들이 있어요. 9월 모의고사가 수능과 비슷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래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냐면 그게 보통 평상시 실력이 나오고 수능도 그 상태로 간다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이건 맞는데 9월 평가를 못 봤다고 해가지고 수능 못 본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결국 수능은 등수 싸움이잖아요. 1등부터 뭐 몇십 만등까지 상대 평가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으면은 더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남은 기간 동안 더 좌절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전체적인 시간관리법,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 4가지를 어떻게 풀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리듬 아시죠? 실전에 맞는 바이오리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인 수능 시간에 내 몸을 최적화시켜야 돼. 사실 수능이라는 게 진짜 아침부터 밤까지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맨날 늦게 자고 수능날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이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습관을 미리 길러라. 아마 학생분들 중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학교마다 자율학습을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했냐면은 그 시간을 아침 먹고 무조건 국어, 그 다음에 수학 보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영어, 과학 이렇게 했어요. 모의고사를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실전처럼 모의고사를 시간적으로 풀고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예스24나 아니면은 뭐 알라딘 이런 책 사이트에 보면은 몇 회분짜리 모의고사를 엄청 쌓아두고 매일 시간을 재면서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수학, 과학까지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스럽다고 생각은 해요. 어떻게 매일 모의고사처럼 살아요, 인간이. 죽을 것 같단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국어, 영어만큼은 진짜 시간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침 일어난 직후, 점심 먹고 난 직후는 되게 그 리듬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는 항상 그 리듬을 맞추려고 노력했고, 수학, 과학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근데 되는 날이 있어. 주말 같은 때는 그렇게 무조건 하고, 평일에는 문제집을 풀다든지 그런 식으로 보충을 했고, 저녁 이후에는 과학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고 최대한의 모든 거를 저녁 전에 모든 걸 다 끝내려고 노력을 했고, 저녁 이후에는 긴장을 조금 풀고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 보고 외우면 되잖아요. 뭔가 머리를 그렇게까지는 안 써도 되니까 과학 같은 거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럼 이제 세부적으로 과목마다 좀 자세히 얘기를 해드릴까요? 자, 먼저 국어, 영어는 비슷하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리듬이 중요해요. 항상 졸릴 때 보는 게 국어랑 영어예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졸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졸릴 수밖에 없어요. 그날 약간 막 안에 히터는 틀어주지, 밖에는 엄청 춥지, 그 온도 차이에 대한 그런 막 후루룩 해가지고 갑자기 막 졸리거나 식곤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듬을 잘 타야 돼요. 그래서 국어와 영어는 아침, 점심 시간 맞춰서 꼭 푸시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마다 이제 문제가 3, 4개 막 이런 식으로 딸려있는 형태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어는 그렇게까지 앞과 뒤의 난이도 차이가 크진 않아요. 국어, 영어는 저는 지문마다 타이머로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어요. 지문을 하나의 세트로 규정을 짓고, 그다음에 그 세트를 가지고 뭐 보통 한 5분, 길면 7, 8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딱 잡아놓고 한 세트 풀고 한 세트 풀고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를 쭉 풀었고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답지 공부법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국어에서 틀렸던, 영어에서 틀렸던 부분을 스크립 같은 걸 해놔가지고 거기서 답지를 보면서 내가 틀린 부분은 지문의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 해가지고 지문이랑 문제의 답 형광펜을 밑줄 긋고, 그 다음에 내가 맞은 부분은 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골랐고 그 근거가 지문에 어디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다 해놓고 저는 그걸 오려가지고 하나의 스크랩북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지문을 볼 때 어떻게 답을 찾고 어떻게 보기와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훈련이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스크랩북 되게 추천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은 사실 매일매일 시간을 재고 풀라. 이거는 솔직히 약간 좀 비추를 해요. 좀 많이 힘들고 좀 정신적으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보통 그렇게 하고 평일에는 타이머보다는 스톱워치를 사용했어요. 아까 국어, 영어는 타이머를 쓰라고 했고요. 수학은 스톱워치. 자, 타이머는 시간이 내려가는 형태죠. 스톱워치는 내가 누르면은 시간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왜 스톱워치를 해야 되느냐? 앞에 국어, 영어랑 왜 다르냐면은 수학은 2점부터 4점까지 정말 쉬운 거부터 정말 어려운 거까지 그 범위가 엄청나게 크단 말이야.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시간 잡는 것도 좋지만은 결국에 그 흐름이에요, 흐름.
왜냐면 수학은 내가 앞에서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고 뒤에 남은 시간을 21번, 20번, 29번, 30번 이 어려운 문제들에게 쓸 수 있느냐 이거가 관건이거든요. 내가 이거를 그래도 뭔가 여유를 보고 바라볼 때 풀 수 있는 문제와 왜냐면 사고력과 응용력이 많이 요구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타임은 저는 조금 오히려 강박관념이 생기고 좀 별로였어요. 그래서 스톱워치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스톱워치로 시간이 올라가는 걸 계속 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걸 옆에 두고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정도 문제를 어느 정도에 푸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 풀었어. 그러면 내가 8분 정도 걸리는구나. 이 문제에서 8분이 걸리고 대충 중간중간의 시간을 보면서 내가 이럴 때 앞에 무슨 이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얼마나 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정리하는 게 얼마나 걸리고 그거를 계산하는 게 얼마나 걸린다. 이거를 혼자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내가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서 도움이 됐냐면은 1번부터 30분까지 쭉 스톱워치를 재요. 그러면서 내가 문제 끝날 때마다 그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내가 몇 분 해서 누적 시간을 다 적어놔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이 정도 걸리고 2분 걸리고 3분 걸리고 어려운 문제는 7분 8분 걸리고 이런 이제 흐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나중에 제가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는구나, 내가 여기서는 시간 낭비를 좀 한 것 같네,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자기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결론, 타이머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은 시간에 따라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거꾸로 스톱워치로 문제에 따른 시간을 파악해봐라. 이것도 저는 되게 추천하는 공부법입니다.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낮에는 좀 빡세게 타이머를 했고 그거를 저녁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왜냐면 사실 인간이라는 게 어떻게 내가 타이머를 계속 재면서 하루 종일 수학 문제를 그냥 시간 맞춰서 푸냐, 이거는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하면은 죽어요. 저 죽을 뻔했어요. 저녁에는 어떻게 했냐, 평가원이나 수능에 있는 20번, 21번, 29번, 30번 이런 킬러 문제들을 컴퓨터로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책처럼 저는 다 모아놨어요. 이제 그거를 저녁에 좀 꼼꼼히 푸는 영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낮에는 되게 시간에 따라서 되게 타이트하게 공부를 했고 저녁에는 좀 시간을 두면서 좀 더 꼼꼼하게 내가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다 암기. 만약에 책을 무조건 다 배웠다, 그럼 100점이에요 사실. 그럼 맞아요. 근데 물리 같은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과학은 암기 베이스인 과목은 맞아요. 포인트가 뭐야? 남은 기간 동안 암기를 얼마나 완벽하고 빠르게 끝냈느냐, 그게 관건. 빠밤. 지금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 이런 건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문제를 틀린 이유는 뭐다? 세세한 개념이 헷갈려서 그래요. 헷갈려서. 그러면은 세세한 부분을 암기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과학 보기 노트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이제 수능이나 평가원 여러 가지 시험 많이 보잖아요. 그럼 거기서 문제에 대해서 보기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있잖아요. 그 선지들을 다 적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보기에서 틀렸던 거든 맞았던 거든 그 5가지 선지들을 노트에 다 옮겨 적어요. 이거 약간 평가원이나 수능을 대상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만약 틀린 거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개는 틀리고 4개는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 틀린 거를 제대로 고쳐서 노트에 옮겨줬고 나머지 4개를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과학에서 이제 위에 지문 같은 게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뭐 얘가 뭐 이런 애가 있다. 그럼 얘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는 설명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1번 얘는 무슨 현상을 뭐 일으킨다, 얘는 무슨 현상이 있다, 얘는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옮겨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3에서 5개는 정도 옮겨 적으면 생각보다 많은 분량의 노트가 나와요. 또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은 네모 안에 기흥, 니은, 디귿이 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옮겨 적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 최근에 나왔던 모든 문제의 보기들이 다 적혀있는 노트를 여러분 갖게 된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거를 중간중간에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개념 정리도 있고 여러 가지 책이 있을 텐데 왜 보기 노트를 만들려고 하냐? 답은 간단합니다.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개념을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바꾸고 내는 게 있냐? 없어요. 대부분 문제 형식으로 가공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문제만의 그 말투나 그 언어 그가 생겨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저는 친숙함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기들을 다 정리해놓고 외운다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 정리도 되지. 그리고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수능 평가원에서 약간 비슷한 느낌을 자꾸 출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현상이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어구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구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수능을 이제 30일 남았을 때의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은 과목별로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험에 맞춘 컨디션과 그 바이오 리듬을 만드는 것. 내가 시험에 따라가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오늘 보고 궁금하신 거는 댓글이나 뭐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